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과정 속에서 사장님들께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형태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초보 사장님들이 지금 진행을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몇 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내가 몇 년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진행은 하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 진척이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못 찾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제 파트너 사장님 아니면 저 자신을 빗대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를 처음 보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죠? 예, 저는 예전에 은행원이었고요. 타 네트워크의 경험도 있었고, 근데 그 경험치가 사실은 성공자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국내의 네트워크 회사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회사를 정말 믿고 사장님들이 애터미라는 이 회사를 믿고 CEO를 믿고 많은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H사를 선택했을 때는 단순히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회사, 그다음에 국내 업체, 예, 그다음에 A사를 대적해서 이겨보고자 만든 회사,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저희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거기 이 바디로션하고 바디 클린저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때 당시는. 예, 6,140원, 5,830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두 제품 때문에 네트워크를 제가 만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고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고 중간 리더자 정도가 됐을 때 그때 회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양심상 누군가한테 애텀이라는 그 H사라는 그 회사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제 스스로 제 코드를 삭제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거기에 또 함께 일조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상국 총장님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도 어찌 보면 H사의 인연으로 그전에도 같이 은행원으로 한 공장 밥을 먹었던 사람이라 충분히 알고는 있었지만 H사를 제가 권유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친근감 있게 가까운 사이가 됐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사장님들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애터미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한번 해봅시다라는 손을 내밀었다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 하셔야 될 생각을 하시고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H사를 같이 해서 성공하자라고 손은 제가 내밀었죠. 내밀었는데 결국은 중간에 보니까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장님들은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세요. 그 다음에 CEO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 회사를 제대로 잘 끌고 갈 것인가. 그거를 저는 H사 할 때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이가 조금 제품 사용해보고 은행 다녔던 선배가 얘기해서 제품 써본 게 다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책을 봐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그 은행 근무할 때는 은행 그 일에만 충실했어요. 약간 그렇게 보이죠? 아닌가 봐요. 제가요, 이래봬도요, 모범 행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지점에 한 사람
모범 행원 이거 배지 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는요, 그 일하고는 완전 다른 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은행 다닐 때는 그냥 저절로 그냥 오시죠, 고객들이. 그냥 오시는 분한테 친절하게만 하면 됐어요. 친절하게만 하면은 신종예금 같은 거 나오면은요, 권유를 해드리면 그냥 가입도 해주시고 실적도 무지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퇴직할 당시에 사실은 그 전에 막 행장 표창도 받고 여직원들이 사실은 표창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오늘 제 자랑 시간이에요. 좀 자랑 좀 들어주세요. 예. 근데 그 정도로 뭔가 한 가지 일을 만나면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냐 하면 평생 직업 개념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내가 뭐 적성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선택한 일이고 여기에서 나는 정년까지 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너무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그런데 IMF라는 정말 물리적인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막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은행원 부부인가 아시죠? 부부였기 때문에 남편이 한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도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요, 남녀 차별이 없어요. 급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남자 직원이나 여직원이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둘이서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를 벌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IMF가 터지고 은행이 술렁술렁하고 은행도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간두게 되면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다른 집에 남자 직원이 만약에 간두는 상황이 되면 그 집은 생계가 문제가 생겨. 이게 무슨 뭐 나라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즈음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말도 또 일리는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 퇴직 하는 그거를 제 스스로 사인해서 낸 케이스가 아니고요. 남편이 제 이름 써서 인사부로 올린 케이스예요. 그 전에 막 그 승진하려고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도 해놓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점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랬었죠. 왜 그러냐면 뭔가 늘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퇴직은 저 자신도 그 엉겹결에 간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가 이렇게 많이 산 거는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요, 제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 사실은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퇴직할 즈음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퇴직하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를 새로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퇴직을 해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아니면 자영사업 했던 직장인들의 소망은 뭐냐면요, 꿈은 퇴직하고 자영사업, 내사업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의 아니게 어쨌든 퇴직을 했으니 저는 이제 직장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어요. 그죠? 그런데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할 만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케이스가 분명히 사장님들 주변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명단에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 뭔가 준비가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희 그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막 입학할 때쯤이니까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H사를 사실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완전 뭐 물 만난 정말 고기가 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이 회사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CEO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룹의 총 리더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돈만 있어요, 돈. 애터미랑 정확하게 제가 한번 비교해 봐 드릴까요? 이 이름은 안 쓸게요. 제가 했던 거 어떤 건지 아니까. 애터미랑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애터미 돈만 있어요? 돈만 있지 않아요, 애터미는. 예. 뭐예요? 이거는 고객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이 사원이나 아니면은 거기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들을 저는 여기에서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봤을 때 이 회사가 제가 아는 데가 여기니까 이 회사하고 딱 비교를 한 거예요. 결정했을 때. 근데 여기에서 불합리하던 거 아니면은 이거는 사업자한테 이게 아닌데 아니면 회사가 왜 이런 짓을 해?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와 애터미를 비교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 선택했을 때. 근데 해보니까 고객의 성공을 바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소비자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애터미처럼 6만 원 이렇게 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기는 브레이크 의뢰를 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회사하고요. 지금 두 줄로 하는 바이너리를 채택하고 있는 애터미하고 딱 비교를 해보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만 하고 있으면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H사나 A사 거기에서 예를 들어 수당을 몇만 원씩 받았다? 그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업 안 하는데. 여기는요, 거의 몇천 원이에요. 아주 진성 고객이라도요, 3천 원, 4천 원을 넘기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많은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품 질은 아주 괜찮아요. 맞아요.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가격 또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소비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쓰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애터미 하시면서 소비자 관리 제대로 안 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세요, 진짜. 근데 이거 할 때요, 만약에 지금 애터미 하듯이, 지금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처럼 만약에 이 회사를 한다? 성공 아니라 성공의 시효자도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구 임페리얼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애터미가 어렵다고요? 그러면은요, 가가지고요, A사 3개월만 해보고 오세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냥 말쟁이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사장님들이 믿으셔야 돼. 실제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많은 리더분들이요. 여기 이런 회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지금 성공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요. 고객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 고객이 되는 게 소비자도 포함이고요. 사업자도 포함이죠. 모든 사람들 포함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업자도 사업에 기회가 있는 회사지만 소비자까지도 이득을 드리는 그런 회사라는 거를 사장님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이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큐레이팅 하시죠? 안 하세요? 지금 몇몇 리더분들만 고개 끄덕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네. 예. 큐레이팅, 이거 정말 좋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잖아요. 안 했던 거니까. 애터미 처음에 만났을 때 그리 쉬웠던가요? 아니죠. 처음에 만났는데 막 전문가처럼 쫙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것처럼 큐레이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장님들이 자꾸 반복하시면은 이거는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대로 홍명 본부장님이나 유경희 총장님이나 오현주 본부장님 완전 전문가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그냥 건너 뛰어도 괜찮아요. 건너 이 건너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저 그게 막 꽂혀가지고 그분 이름을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처럼 그냥 건너 뛰어도 괜찮아요. 일단은 내가 해보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이 이용 안 하고요. 여기에 정말 돈만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리더들에 의해서 이 회사가 흔들흔들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뿌리가 이게 땅이라고 보면은 뿌리가 깊숙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요. 정말 단단하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그렇다고 A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A사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한국 회사하고만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회사 자체가 돈만 가지고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전혀 경험치가 없어요. 돈으로만 그냥 돈 있고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제품 나가면은 이 일이 되는구나. 그렇게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CEO의 마인드조차 지금 애터미하고 비교를 하자면 CEO가 뭐 해요? 회사 소개 막 하잖아요. 단 한 번도 저는 이 회사에 일할 때 CEO가 나와가지고 회원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회원 여러분의 성공을 정말 많이 기대하고 바라고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건 뭐예요? 애터미죠. 애터미인데 제가 경험했던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 중심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인데 그래도 저는 간뒀지만 회사가 승승장구 제대로 갈 길 찾아서 제대로 되기를 사실은 무지 바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래야 저를 알고 있는 제가 그 H사 막 전했던 분들이 쟤 이상한 거 했던 애 아니야. 이 회사 정말 반듯하게 잘 크고 있는 회사야. 이런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간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제가 간두는 그날부터 제 코드 없앴다 그랬죠? 제 코드를 없앤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제품 쓸게요, 안 쓸게요? 근데 여기에 제 파트너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품을 쓰고 싶으면 그분한테 전화해갖고 쓸까요, 안 쓸까요? 썼겠죠.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코드 삭제한 이후에 단 한 번도 H사 물건을 주문해 본 적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CEO가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이 회사 돈이 있었어요? 여기 돈 없었어요. 여기는 돈이 있었고요. 여기는 없었어요. 여기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장님들, 이 CEO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박한길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치도 있죠. 돈은 없었어요. 맞죠? 본인이 신용불량자인데 누가 그 신용불량자를 믿고 돈을 대주겠어요?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게 알리바바, 마인, 그분들이 이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할 즈음에, 애터미도 생겼잖아요. imkorea.com. 예. 그런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해봤던,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말씀 하신 적 있어요? 회장님께서?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의 후원을 받은 거고, 본인은 그 능력이 안 돼서 후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거 안 망했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진짜. 예.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던 운영자로서의 경험치도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최고 직급까지 갔던 이런 경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그 소비자나 사업자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게 불편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회사죠. 그러다 보니 이런 회사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애터미 혹시 주변에 그런 경우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애터미가 지금 막 날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제조업하는 분들이 가끔 우리 사업자들 이제 그거에서도 또 비교가 돼요. 사업자들한테 가끔 뭐라고 해요? 야, 니네 회사에 거기 우리 제품 좀 넣어줘. 그거 해요, 안 해요?
지금 많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런, 한마디로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 이거 절대 취급하지 않아요. 회장님을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제품은요, 담당자가 검증하고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면 회장님도 말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정 부분에, 예를 들어 한 이상욱 총장님 정도의 멤버십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파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파워가 있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아는 분이 누군가가 이런 제품 런칭 좀 해주세요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 단계를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대부분이 제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직거래죠. 원래 취지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를 가다 보니 우리 소비자들은요, 여기에 플러스가 돼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다는 거죠. 제가 결정적으로 이 회사를 간두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치료기 제품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그 더위도 무지 많이 타는데요. 추위도 또 무지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바닥에 뜨뜻하게 이렇게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치료기 제품이 사실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치료기 전달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샀을 때 여기서 6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진행하면서 점점 제가 얼마짜리까지 샀냐면 129만 원짜리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방방이 다 있어요. 그 제품은.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가격이 이런 형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 제품이요. 판매하는 이 회사가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근데 저는 A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B로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서 가격도 뭐 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요 제품을 쓰고 있었으니까 요거 AS 하는 과정에서 제가 더 이상 나 이거 치료기 전달 못하겠다가 된 거예요. 보상 판매까지 하면 제가 65만 원에 산 제품이 3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제가 귀를 막 의심해가면서 들은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를. 그 다음에 그냥 현찰로 사면은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싸더라고요. 그럼 제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제가 H사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한테 여기서 직접 자기들이 구매하면은 예를 들어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저를 통해서 15만 원에 사게 만든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혹시 애터미 제품 그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론칭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이런 형태로 되는 제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제품 질 그냥 그 기준에서는 좋아요. 근데 가격이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다 보니까 유경희 총장님 같은 경우도 애터미 시작하실 때 비비크림 때문에 시작하신 거죠. 총장님. 예. 저도 그 회사 광고 막 자랑할 때 48,000원짜리 비비 막 그런 거 자랑 저도 엄청 했거든요. 저도 엄청 사용하고. 그런데 애터미 얼마예요? 비비크림? 네, 예. 8,000원 하자고요. 한 개로 그냥. 예. 그래도 차이 엄청나죠. 이거 4만 원 차이 나요. 4만 원. 근데 제가 여기 걸 자랑하는 거와 여기 걸 소비자한테 자랑하는 거와 차이가 그 소비자한테 4만 원이나 제가 불편함을 끼친 거예요. 그거를 딱 아는 순간 도저히 이때부터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죠.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이거를 아는 순간 그때부터 사실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여기 거 쓰세요. 그런 소리를 제가 못했던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총 리더의 색깔에 의해 가지고 이 회사 제품이 바뀌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바뀌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일정 부분의 멤버십이 있는 사람들은 독립해서 세미나, 랠리 이런 거를 따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큰 사람은요, 여기서 또 성장했어요. 그럼 이 사람 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사장님들 이렇게 하실 능력 있으세요? 나머지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아, 근데 애터미를 제가 만나보니까 뭐가 딱 차이가 있었냐면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이거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제가 소비자를 6년 하다가 사업자로 이렇게 전환된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소비자한테 저처럼 만약에 여기서 썼으면은요. 소비자라도 뭐 4천, 5천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데 여기서 수당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제품을 여기서보다 훨씬 이쪽으로 완전 저는 다 옮겼어요. 제품 쓰는 거를 6년 동안. 근데 이쪽 한쪽 줄은 스폰서로 인해서 내려가죠. 근데 제가 6년 동안 이분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사업하라 할까봐. 또 저런 거 하라 할까봐. 제가 왜 이거 안 만났냐면은 여기에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해야 돼? 나는 그거는 죽어도 못해. 이거였어요. 이상욱 총장님 댁하고 저희 집하고 딱 5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6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질긴 거예요? 그분이 질긴 거예요? 둘 다 질긴 거죠. 죽자 사자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죽자 사자 나오라고 예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참 신기한 일이요. 회원 등록 공짜리니까 그냥 했어요. 그 다음에 제품 하나 그냥 화장품 하나 팔아드렸어요. 이때는. 팔아드렸을 때는 제가 사실은 회원 등록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회원 등록을 하게 됐냐면 제가 그때 운동하던 데서 제 피부를 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그런 경우 있죠. 아니 나는 피부과 안 갔는데 자꾸 너 혼자 뭐 하냐 왜 얼굴이 자꾸 달라지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그분들을 주문을 받아줬어요. 제가 4세트인가 3세트인가를 그때 가만히 저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 팔아주면은 총장님한테 도움 돼요 안 돼요?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진이 남는 거 이런 거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마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모르고 어쨌든 나만 쓰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것까지 이렇게 도와주면 총장님이 훨씬 더 삶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거 주문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만나다 보니까 공짜라니까 공짜로 그냥 이렇게 주문도 받고 하니까 회원 등록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원 등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때 회원 등록 안 하고 그냥 잘난 척하고 아유 포인트 사장님 가지세요. 우리 만나면은 그러죠. 회원 등록 해서 쓰세요. 이 얘기하면은 소비자들 뭐라 그래요? 아, 나 포인트 필요 없어요. 막 이러잖아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소비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요거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하시고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요거 안 만나 놓으니까 여기다가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요거 안 붙였어요. 제가. 여기서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쓰고 있었지만 수당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찔긴 사람도 나와서 사업을 한다니까요. 이 일이. 왜 그러냐면은요. 제품이 진짜 좋고 정말 싸다는 거를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이 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왔더니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회사가 딱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욕심 좀 많게 생겼나요? 저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 제 삶은 남한테 돈 끌어가지만 않으면 그 삶은 잘 사는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거 얼마나 욕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 결국은 뭐냐면 남한테 피해되는 삶만 안 살면
잘 사는 거다.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떡하니 세미나라는 데를 갔더니요. 거기서 제가 뒷골 잡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욕심은 없는데 제 자신한테 약이 올라가고 죽을 뻔한 거예요. 원데이 세미나, 사장님들 애터미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뭐예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부업가 세미나도 있고, 예, 뭐 퇴근 후 애터미, 예, 있죠. 그 다음에, 예, 가깝게는 라인 미팅, 오늘과 같은 이런 미팅, 스폰서가 진행하는 홈미팅, 이런 게 다 시스템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시스템은 원데이 세미나하고 석세스 아카데미예요. 근데 여기를 딱 초대를 하신 거예요. 사장님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초대돼서 여기 계신지를 그걸 자꾸 사업 진행하시면서 잊어버리고 하시더라고요. 스폰서가 그냥 본인의 입으로 말로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초대의 말 이상. 초대하는 거, 이거 이상의 말은 없습니다. 스폰서도.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비전 봐요? 여기 가서 비전 봐요. 여기 가서. 예. 많은 분들이요. 여기 가서 비전 보잖아요. 사장님들 원데이 세미나에서 비전 보고 사업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석세스 아카데미. 그러면 손 안 드신 분은 뭐로 보고, 인터넷 유튜브 보고 사업 진행하세요? 예? 이거 제품은 기본이고요. 제품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왜? 우리는 소비자기 때문에 제품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고요. 아니, 제품은 마음에 저는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전에는 4개 사면 더 쌌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4개씩 다 샀어요. 물건을 살 때. 그때 제 뭐 했어요? 저 소비자였어요. 소비자였는데 네트워크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1개 사는 것보다 4개 사는 게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거 썩어 나자빠질 거 아닌데 치약도 네 세트 산다고 아니지 다르죠? 4세트 사가지고 4세트를 사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화장품도요 4세트 사가지고요. 친정엄마, 언니, 옆집 아줌마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겠죠. 운동하는 데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가지고 넷이서 나눠 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비만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소비자들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해서 초대를 하셔야 돼요. 초대를. 어디로요?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로. 제가 원데이 세미나 이 자리에 가가지고요. 뒷목 잡고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총장님은 저를 더 약을 올리는 일을 또 한 가지를 하셨어요. 예, 처음에 인사할 때 무대 위에 2억 이상 그 리더 사장님들 다 올라오세요 하죠. 근데 쫙 올라가는데 이 아줌마, 저 아줌마, 저 아저씨, 이 아저씨 다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낯익은 얼굴들이 90% 이상은 제가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H사 할 때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사장님 강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사업했던 분이 여기 와가지고요. 성공자가 돼갖고 무대 위에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뒷골이 당기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이거 나는 뭐 했나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곧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정말 너무 저 자신한테 약 올라가지고. 야, 저분들이 저렇게 이걸 제대로 알아보고 했을 때 넌 도대체 뭐 했냐. 그게 너무 한스러워서 사실은 거기서 뒷목 잡고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간식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총장님이 저의 얼굴을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와서 쉬어야 된대요. 근데 그 쉬는 자리를 어디로 안내한 줄 아세요? 사장님들? 정말 나쁜 분이에요. 안 계시니까. 안 보이는 데서 나라님도 욕해요, 안 해요? 하죠. 얼마나 나쁜 분이냐면은요, 제가 뒷목 잡고 넘어가게 생긴 저를 그 왜 리더들 쉬는 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턱 가운데다가 앉혀놓으면서 그때 제가 기억에 신정임 지금 단장님 같아요. 제 파트너인데요. 6년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있는 분들이요. 대부분이 H사 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선뜻 사장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 뚜껑도 날아갔는데 열도 받는데 그 자리조차 앉아갖고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사장님 제가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러고 안에 강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총장님이 저를 이 자리에 초대를 안 하셨으면 저는 굉장히 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단련이 돼서 버스 뒤도 막 타고 이러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버스 맨 앞자리에 총장님 옆에 이렇게 앉아갔어요, 제가. 멀미가 H사 할 때 굉장히 심한 거를 아셔서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가지 않았으면요. 제가 애터미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초대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한 달에 도대체 몇 분을 이런 세미나나 원데이나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바깥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애터미를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를 많이 만나요. 그죠? 수도 없는 분을 만나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요. 여기다가 초대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많은 만남은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사장님들. 근데 이거를 생각을 절대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초대된 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본인이 처음에 이런 자리 오잖아요. 그죠? 우리 종로로 초대됩니다. 처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만나갖고 나 애터미 해. 제품 좋고 써봐. 했죠? 그러면서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좋고 싸다는 얘기를 내가 후속 관리를 했을 때 요 얘기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만나가지고 애터미 얘기했는데 애터미 제품 나중에 써보니까 어때? 이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제품 좋은 것 같아. 그 얘기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요. 종로로 초대를 하셔야 돼요. 일요일 날 같을 때 아니면 금요일 날 저녁 아니면 평일 2시 이럴 때 초대를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근데 이 초대를 안 하셔요. 신기하게. 가만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사장님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9월 이번 달에 한 명이라도 종로로 초대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실래요, 사장님들? 많지 않아요. 20%도 안 돼요, 지금 손 드신 분이. 예. 그냥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20%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초대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고 여기 와서 사업성을 보신 다음에 뭐 어디로 초대해요? 원데이 초대하고 원데이 초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야 이런 일이 있어? 사람이 뭔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 이거 나 관심 가져봐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을
석세스 아카데미로 초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왜 이거 배려하세요? 사장님들? 이거 다 배려해줘.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대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대요. 제가 만약에 이래서 안 된대요. 저래서 안 된대요. 6년을 버티다가 이제 버티다 도저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고 근데 요때 초대되기 전에 예전에 우리 센터가 신설동에 있었죠. 신설동이 오픈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전화 갖고 막 초대를 했어. 그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진짜로 성공하긴 했나 보다. 센터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성공했나 보다.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 자리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앞에 차 대놓고 집 앞이니까 나오래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으니까 성공하신 분 차 한 잔 얻어 마십시다 하고 나간 그 자리에서 차값 그날 제가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장님들 사업이 되려면 다 얻어 드셔야 돼. 근데 차값 제가 계산하고 얘기 주고받는데 벌써 때깔이 달라졌고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 표정이 달라졌고 결국은 뭐냐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누군가에게 처음 컨택했던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예. 총장님이 예전에 어떤 차를 끌고 다녔던 거 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가 달라졌어요. 오, 차 멋있네요. 오, 사장님 성공해서 진짜 기분 좋다. 예. 야, 내 주변에 이렇게 네트워크 해갖고 성공하신 분이 있어서 정말 기분 좋네요. 제가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6년 동안 뺀질거렸으니까 얼마나 가갖고 그 자리에서도 뭘 크게 좋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얄미워 죽겠지만 할 수 없이 참고 얘기하신 거겠죠. 예. 사장님 그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진짜 있어요. 나중에 너 내 파트너 되기만 해봐라. 이뻐해 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A4 용지를 내놓고 그때 사업 설명을 보상 플랜에 대한 거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하고 그 30분, 짧은 30분 동안 보상 플랜 저한테 들려줬을 때 제가 그때 사장님들 고객 만남이죠. 이때 제가 뭐가 들렸냐면요. 예전에도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던 무한 단계가 들렸고요. 여기에서 전 세계 원마케팅 개념 요 얘기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중국에 파트너가 엄청 많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만약에 무한으로 인정 안 하면 이분들이 내 파트너가 될게요 안 될게요 그 얘기도 하시면서 무한 단계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지금 시작하셔도 나하고 똑같은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상한선이 있었습니다라는 요 세 가지가 분명히 그전에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고 실패의 경험치를 가지고 듣다 보니 그게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때는 이 얘기가 제 귀에, 제 마음에 쏙 와닿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신설동을 가게 된 거예요, 사장님들. 그럼 이게 순서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사업 설명도 한 번도 안 듣고요. 제품도 하나도 안 쓰고요. 어떤 분은요, 석세스 세미나로 바로 초대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순서 여하를 떠나서 그렇게 돼도 여기에서 비전 보고 이게 역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도 괜찮아요.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비전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만나가지고 초대하는 작업을 전혀 안 하세요. 전혀. 이거 안 하면은요, 많은 만남들이요, 사실은 꽝이에요. 우리가 소비자만 만들기 위해서 사장님들 누군가를 만나나요? 이러려면은 방판 하셔야 돼, 방판. 방판은 뭐예요? 내가 100원에 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120원에 20원 남겨야 되잖아요. 이게 좋으신 분들은요, 이거 하셔야 돼, 그냥. 계속 소비자만 찾고 다녀. 소비자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내가 알고 소비자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나처럼 띄워줄 사람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사업자로 만들어야지 내가 시간의 복제가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 보세요. 이렇게 여기 달려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달려있는데 이 사람들 다 소비만 해. 각자 사실은 자가 소비만 해도 무지하게 되죠. 판매사는 갑니다. 오토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발로 죽으라고 뛰면. 죽으라고 그것도 뛰지 않으면은 오토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나는 100명이고 200명이고 죽으라고 뛸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냐고요. 여기서 1억 벌고 5천만 원 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뭐 한 거예요? 소비자에서 사업자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소비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업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보려면 요 중간에 초대라는 걸 해봐야지 여기서 판가름이 돼요. 소비자인데 내가 초대를 해봤더니 반응이 이게 소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네? 이 반응이 와서 요렇게 사업자로 변화되는 사람은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요런 소비자를 초대를 했더니 반응이 나는 저 사람은 말 잘해서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인맥이 많아서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학벌이 좋아서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들고 나는 전부 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초대했는데 그냥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근데요, 요런 사람을 초대해갖고 집으로 가더라도요, 여기에는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자가 안 됐다고? 이거는 내가 실패인가? 절대 실패 아니에요. 집에서 내 말만 듣고 제품 쓰는 사람 가지수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무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나는 돈을 남들은 1년 만에 200만 원 예를 들어 벌어야 되는 일을 나는 10년에 벌어도 상관없어. 이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러면. 나는 10년 해가지고 200만 원만 계속 나와도 괜찮겠어. 근데 그런 형태로 하시다 보면 결국은 사업자를 못 만들어내죠. 누가 10년 해가지고 200만 원 계속 예를 들어 그것도 괜찮기는 하다 그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기는 해요. 내가 10년 해가지고 200만 원이 평생 예를 들어 나와. 내 스폰서가 그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 사장님들의 스폰서가. 그러면 그분을 보고 만약에 이상국 총장님이 제가 6년 만에 만났는데 사장님 나 200만 원은 평생 나오는 사람이 됐어. 이랬으면요. 저 안 나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200 벌고 500 벌고 하려고 생각하고 나왔으면은요. 사장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에 필요한 돈은 200이고 500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면은요. 이거 하셔야 돼. 이렇게 만나서 초대해서 사업자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제가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맨날 며칠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석세스 아카데미 때 그 다음 날이요. 석세스 세미나 이때 1박 2일로 했거든요. 1박 2일로 했는데 제가 1박은 못하게 생긴 일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한꺼번에 북경 여행을 가려고 한 달 전부터 다 티켓팅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원데이 세미나라는 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혹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상황은 지금 이렇고 제가 빠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혹시 하루만 가도 돼요?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대. 하루만 와도 된대. 그래가지고 첫날에 제가 10시 반까지 수원 라비돌에서 10시 반까지 듣고요. 이때 올라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에 공항으로 갔거든요. 이거 만약에 여기 가보고 여기 가보지 않았으면 자 내가 그 다음날 여행 갈 계획이 있으니까 이때 석세스 세미나 이때 안 갔으면 이거 저 궁금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갔기 때문에 이게 많이 궁금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걸 1박 2일로 한다 그러지? 이게 시스템을 회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시스템이지?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하루만 가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제가 뭐를 들었냐면 마지막 시간에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그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바깥에서 차를 대기하고 데리러 만약에 오지 않으면 나는 북경을 안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9시부터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9시부터. 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요때 나가야지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하루만 듣는다고 내가 물어보니까 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 잡힌 삶 그 강의를 하는데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마음이 막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기다리려면 기다리고 아니면은 가. 여기 이게 원래 1박 2일이래.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으니 얼마나 밉겠어요, 제가. 이거 뭐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가자니 열불나고 바깥에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의 한 10시 반 정도에 회장님이 강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막 다들 들어갈 때 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를 보고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파노라마처럼 쫙 이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여행은 가기는 했는데 눈은 이것저것 보고 입은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요. 마음속에는 이게 여기서 들은 강의가 계속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여기 이 3박 4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총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제가요, 이게 8월 달 세미나였거든요. 이때 갔다 오니까 8월 말경 됐었어요. 내려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요, 9월 1일부터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해볼 테니까 대신에 뭔 얘기를 했냐면은 12월 달까지 내가 생각하는 수입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그때 기한을 제가 정해놓은 거죠. 기간을. 사장님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요. 마냥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마냥 돼요. 마냥 가요. 세월만 가요. 세월만. 제가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움직인 거예요. 근데 저는 9월 1일부터 출발하면서 무슨 다짐을 했냐면은요. 그때 라인 미팅 할 때 이 스피치를 막 시켜요. 온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새내기니까 새내기 막 시키잖아요. 근데 나가서 제가 총장님 기억하실라나 몰라. 나가서 제가 뭐라고 외쳤게요? 맞추면 해모임 6개 드릴게요. 에? 그건 너무 심했다, 그죠? 맞습니다. 사장님, 끝나고 저 보고 가세요. 해모임 한 박스는 아니고요. 작은 거 하나 드릴게요. 이때 제가 나가서 그거 총장님하고 상의할게요, 안 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네트워크는요, 사장님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내 사업이고요. 자영사업 개념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어쩌고요. 내가 어쩌고요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스폰서가 어쩌고요. 파트너가 어쩌고요.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분명히 해요.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린 적 있었죠. 한 달 정도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집에 가갖고 죽을 것 같다 소리 해요, 못 해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반대로 제가 못하니까 식구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너 죽어. 그 총장님한테 저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한번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총장님 말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제가 그날 이후에 단 한 번도 스폰서님한테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내 사업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내 사업 개념이 있고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고민하고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보니까 형제 라인은 봤더니 막 파트너 막 줄줄이 데리고 오는 것 같고 절대 형제 라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형제 라인이 아무리 잘 돼도요. 그 돈 버는 거 나한테 줄 일 없고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요. 내가 형제 라인한테 돈 줄 일 없습니다. 자, 왜 내 사업 개념이 있으셔야 되냐면요. 오늘 말 좀 적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나와. 사장님들 스폰서님한테 정보를 받았죠. 그죠? 정보 받았어요. 항상 모든 사업의 중심은요. 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스폰서님은 정보 준 걸로 그냥 감사. 이걸로 끝내셔야 돼요. 나 요번에 뭐 직급 가니까 네가 뭐 어떻게 좀 안 해주면은 감사한 거고. 알아서 해주면은 감사하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는 누구 사업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에요. 파트너 여기 있어요. 그죠? 파트너가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별의 별꼴이 다 들어오지 않나요? 일반 직장처럼 면접 보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오는 파트너예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별의 별꼴의 파트너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수당이 꼴값으로 받는 수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파트너가 꼴값 하는 거 그거는 눈에 보이는데요. 내가 스폰서한테 꼴값 하는 거는 절대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진짜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들께.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누구 탓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내가 일한 게 스폰서 너한테 다 포인트 다 올라가잖아. 자, 그러면 제가 그런 분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면 너는 여기 있는 너는 이 파트너한테서 올라오는 거 안 받냐? 너 이거 안 받을 각오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해. 맞아요, 틀려요? 본인은 받는 건 당연하고 내 점수가 스폰서한테 올라가는 거는 꼴사 나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점점 여기 있는 스폰서는요. 어떻게 돼요? 이 파트너가 이쁠까요? 곱게 보일까요? 그래도 그냥 내 파트너니까 하고 그렇게 이쁘게 봐줄까요? 그래도 스폰서는요. 절대 파트너 손 놓지 않습니다. 누가 스폰서의 손을 놓냐 하면은요. 내가 스폰서의 손을 놓는 거예요. 사장님들 면밀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개념에서 내 사업 개념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사업 진행하기 무지 어려워요. 이 개념 없이 내가 만약에 어떤 직급을 그러면은 나 기준에 갖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스폰서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내가 직급 가면은 스폰서도 물론 다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 내 점수가 올라가는 거는 꼴사납고 파트너 점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들 표정이.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돈을 벌어. 여기서 성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성공한 거를 스폰서한테 내 돈에서 일부 좀 띄워주실 분.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왜 사업은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스피치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9월 1일부터 출발한 제가 이번 달 판매사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상반기 15일까지 말일까지 이때 판매사 됐어요. 판매사. 도전했으니까 무조건 질르면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갔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하루에 정말 많은 사람 제가 만났어요. 3명, 4명은 기본이었고요, 이때. 소비 전달한 게 엄청나게 많이 소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자꾸 웅크려요. 내가 왜 이렇게 가슴 속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 명단을요, 회장님이 그 말씀 하시죠. 전 정말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 한 달 안에 내가 이 보름 안에 판매사 도전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 다 만나보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든 사업자든 가능성 있는 사람 다 만나보리라. 이때 했어요. 자, 이렇게 가면은 보통 이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응? 그건 무슨 얘기죠? 이해를 못 하겠어. 예. 아, 그거는 뭐 처음에 전달할 때 엄청난 총 맞죠, 그죠? 예, 전달하다 보면. 근데 요때, 요렇게 해갖고, 많은 분들이, 초기 사업자들이, 나 이렇게 해서 판매사 갑니다! 해가지고 가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 똥 살 똥 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회장님 말씀 맞다나. 죽고 살고 해. 근데 이때 죽고 살고 해놓고 이때 가갖고 어떻게 해요? 죽고 살고 15일만 하다가요. 나머지 15일은 쉬는 거예요. 죽고 살고 할 때는 당연히 돼야죠. 근데 이때 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꽝이에요, 꽝.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 유지했게요, 못했게요? 했습니다. 판매사 간 이후에 유지 못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9월 달에 시작해갖고 9, 10, 11, 12, 4개월, 저 처음에 목표가 이거였거든요. 4개월 해가지고요, 여기서 200만 원만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목표였어요. 제 속마음은. 그런데 일단 질러야지 일을 할 것 같아서 나와서 질른 거예요, 제가. 질르다 보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 스스로한테 들어서 여기서 질르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요렇게 해서 내가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발로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막 부족해. 그러면 저녁에도 또 오밤중에도 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장국집 24시간 하는 해장국집 사장님이요. 지금까지도 소비자십니다. 1시 반, 2시까지 24시간 하니까요. 막 돌아가죠. 그러면 그쯤 돼야지 좀 뜸해. 그럼 뭐까지 한 줄 아세요? 가서 파 다듬어 주고, 예. 꽈리고추 뒤에 꼭지 따주고, 그런 거 했습니다. 그저 오는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도 그때 그전에도 신뢰관계는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 갖고 굉장히 끈끈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해장국집에요. 제가 자주 못 가요. 24시간이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있는 시간하고 제가 센터 나와 있는 시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잘 못 갑니다. 근데 그분이 문자를 어떻게 온지 아세요? 이현수 사장, 아이크림 2개, 그 다음에 영양크림 1개, 로션 하나, 이렇게 나 필요해.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문자하세요. 그러면은요, 그분을 얼굴을 보려고, 대부분 택배로 지금 쏘는 편인데, 어떨 때는 가끔 너무 고마워서 얼굴을 보려고 그분 시간에 맞춰갖고 새벽에 거기 가게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근데 이렇게 결단했으면은요, 진짜 칼 한번 쫙 뺐으면 무만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기도 자르기도 하고, 과일도 자르기도 하고, 무도 자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왜요? 내가 애텀이라는 이 사업을 만나서 결단했고,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명단 속에서 뭔가를 물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노력들을 안 하시고 사업이 되니만이, 저 형제라인 저 사람은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비교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창피하다고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무지 많습니다, 사장님들. 혹시 내 파트너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스폰서는 이 파트너의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잡으려는 노력은 하겠죠. 당연히. 그죠? 해야 되는 건 또 맞아요. 함께 해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파트너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도태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걸러지는, 우리가 채 이렇게 걸르면은요, 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주 잘 닿으면 채에 다 걸러져 버려요. 끝까지 거기 채 위에 내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예, 끝까지. 그래야지 거기서 금이 돼가지고 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 그 채에 걸러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돌로만 안 걸러지려고 나는 돌로 남아 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반짝반짝거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시면.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성공자가 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글을 내면 가서 만나서 얘기해서 이런 자리로 초대를 하세요. 초대. 그러면은요, 회사가 전번에 세미나 때 회장님도 그 말씀 하셨죠. 모든 시스템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도 하다 보면 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놈의 파트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스폰서는 왜 안 도와주나? 이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인지라 있어요. 있지만 그 순간에 여기서 딱 끊어내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내가 주도적으로 할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스폰서님과 상담은 하되 스폰서한테 내가 맨날 징징징징징 거리는 분들 있죠. 있어요, 실제로. 사업이 이거 너무 잘 되고요. 어머, 나 이래서 막 대박 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전화 하시는 분들 전화 오면은 어때요? 같이 막 신나죠. 제 파트너 사람 중에 그런 분이 팀장님 한 분 있어요. 맨날 누구 한 명 나오면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이러면 가슴이 절컥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근데요, 그 사장님은요, 맨날 전화하면 대박 소식 이러면서 전화해요. 그러면 그 전화 받는 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뭔 얘기 하시는 줄 아세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여기서 꼰질러야 돼. 예. 막 파트너가 막 주렁주렁 막 달리기 시작해요. 본인 파트너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파트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 파트너요! 이러면서 서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전화를 해야지. 맨날 그냥 아이고, 이분이 전화하면 난 불안해 죽겠어. 막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내가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뭐든지 주도적으로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사업 정말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한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제가 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비자를 한 사람 만들었어요. 근데 소비자 한 명 만들어 놓고 이 사람 지가 알아서 쓸 거야 하면은 써요, 안 써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소비 습관이라는 게 바뀔 때까지는요, 내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예. 처음에 내가 애텀이라는 정보를 주셨잖아요? 근데 정보 줬으니까 네가 이제 들어가 봐. 540가지 있어. 아자몰 가봐. 막 8만 가지나 있어. 그 얘기하고 그냥 땡 치는 거예요. 거기서. 다음 작업이 뭐예요? 제품 들어갔으면은 제품에 대한 좋은지 나쁜지. 나쁘다라고, 이거 별론 것 같아. 이런 사람 벌써 AS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 같아. 가격도 너무 싸. 이 얘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계속 가지수 늘려주는 작업을 하면서 이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가지수 늘리려면은 재만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제대로 소비 습관을 바꿔주려면은요, 한 달에 한 번의 소비자가 됐으면은 최소 3번에서 4번은 만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려니 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3-4번을 만나야 되니까 소비자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무지 바빠야 돼요. 진짜 눈꽃 뜰 새가 없어야 돼요. 저 처음에 김밥 무지 많이 먹었어요. 김밥도 못 먹고요. 사실은 점심 못 먹는 날이 허다했어요. 제가 이게 조금 뻔지가 좋을 것 같지만 혼자서 식당 가서 밥 먹는 걸 제가 못해요. 그래갖고 사실은 굶었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밥을 안 굶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한테 밥을 얻어 드신 분들은 아우, 밥 사줘서 밥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인사하냐면, 사장님 덕분에 제가 잘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하는 이유가, 초창기에 저 엄청 점심 진짜 엄청 굶고 다녔어요. 이때 처음에 판매사 가고 막 이러고 미쳐서 날뛸 때요. 가만히 있었는데도요. 3kg 빠져서 3kg. 누구 만나면 말 많이 하죠. 그죠? 말 많이 하고 또 들어주는 거 많이 하죠. 이게 듣는 게 어려워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습관 안 되시는 분은요, 사실은 듣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내가 요 애터미를 얘기할까? 그거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상대방의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 무슨 말을 해야지 그게 생각이 안 났던 것이요. 그 사람 말 속에서 내가 물꼬가 터져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상대방 얘기는 안 듣고 안 들려.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놈의 애터미 얘기를 할까? 그거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제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하면은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한마디 하면 상대방 10마디 하게끔 해요.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는 뭐냐?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나 죽었어 하고. 나 오늘 만났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 한번 풀어봐. 그러면서 제가 메모지는 항상 앞에 내놓고 일을 합니다. 누굴 만나면. 그러면 내놓으면은 중간중간 얘기하다가 듣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해요. 예. 스마트 메모리 그거를 먹어도 50대 이후가 되면은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금방 뭔 얘기했지 헷갈려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간중간 내가, 이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볼펜을 들고 항상 뭔가 메모하면서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들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제 만남 전화를 하면은 전화 안 받을까요?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전화 얼른 받을까요? 얼른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난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조금 난해하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 전 그냥 쫙 깔아줘 드려요. 이것저것 막 칭찬 좀 해드리고 이러면은 막 신나갖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에 나올 때쯤이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상하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평소에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날은 제 미팅이 성공한 날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다음에 제 만남 반드시 돼요. 근데 내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그분이 다음에 안 만날라. 지겨워가지고. 예. 그 듣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장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때까지 쭉 진행하면서 했던 거, 가장 잘한 거는 많이 들어주는 거. 예. 총장님이, 제가 뭐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총장님이 그 CC 카메라로 이게 핸드폰으로 뭐 보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랑 파트너랑 얘기하는 거를 분명히 오전에 봤대요. 근데 오후에 돼가지고 다시 또 켰는데 아직도 얘기하고 있더래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들어주는 그 일이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어찌 보면.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집에 가면 정말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회장님 말씀 맞다나 기절 수준이에요. 전 머리만 대면 자요. 정말이에요. 그 세미나 가면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란도란 얘기해도요. 어느 순간 제가 코 곤대요. 중국 출장을 갔는데 한 번은 파트너 사장님이 제가 머리만 대면 자니까 그걸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뭘 키는데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거 있잖아요. 본부장님 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코를 많이 곤다고요? 몰랐어요, 저는. 그 정도로 정말 피곤한 일이기는 하나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줄 도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 이게 정말 제가 은행을 16년을 다녔는데 제 인생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 다니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고. 진짜 신종예금 나오면은 무조건 탑했어요, 저는. 거기서 1등 했어요. 그것도 2등하고 차이 나게 1등이에요. 2등이 10건 하잖아요. 전 100건 했어요, 100건. 그게 남한테 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와의 약속에서 제가 스스로 이겨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애터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판매사 가겠다라고 저와의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지켜내려고 하다 보면 판매사 안 갈 수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려고 죽자 사자 뛰었던 이거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꽝 없어요,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만큼 뛰지 않고 바라는 거는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판매사를 도전했는데 죽으라고 한 것 같은데 도전이 성공을 못했어. 그러면 나만 내 마음속에서만 죽으라고 한 거지 내가 한 행동은 죽으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사장님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을 만큼 했는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판매사 못 갔다고 막 스폰서님이 막 지어박아요? 아니죠. 예. 오. 그렇게 그 스폰서는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판매사 도전했는데 못했어.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스폰서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반드시 다음번에는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스폰서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본인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스폰서의 눈에는 보이고요. 그분 못 간 그분, 잘 가서 이룩하신 분은 이뤄서 너무 감사해서 밥 사고 싶은 마음이 스폰서는 들 거고요. 못 간 분은 안쓰러워서 밥 한 그릇 사고 싶은 마음이 스폰서는 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장님들 나는 파트너만 할래. 이러신 분 계세요, 혹시? 내가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집으로 짐 싸서 가셔야 돼요. 나는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내 역할, 스폰서의 역할, 파트너의 역할. 결국은 이 삼박자가 뚝뚝뚝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의 역할을 해야 내 파트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처음에는 누구나 파트너겠지만 결국은 이 파트너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장님들이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저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져보시고 나는 어디서 비전을 내가 봤지? 제가 만약에 원데이 안 가고 석세스 아카데미 안 갔으면 이장옥 총장님이 풀어주는 그 세 마디는 들리기는 했으나 사업을 안 했을 확률이 99.9%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스폰서님이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종로 3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7시 반, 이럴 때 이 자리에 다 앉혀놓으시는 일까지만 하시면 돼요, 사장님들이. 앉혀놓으면 누가 해요? 강사가 다 떠들어 주잖아요. 내가 왜 입 아프게 내가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요. 제로예요, 제로. 마이너스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 혼자서 막 나가서 막 해요. 그러면 그 밑에서 나온 파트너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가갖고 맨날 그렇게 밖에서만 하는 모습을 본 그 파트너는 더 센터 안 오죠. 당연히. 당연히 센터 오지 않아요. 원데이 가지 않아요. 석세스 아카데미 절대 참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막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입으로 하면,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스폰서한테 불평불만을, 내가 여기서 스폰서한테 불평불만, 스폰서한테 총을 한 방 빵 쐈어. 빵! 하고. 근데 스폰서는 여러 명이에요. 물론 계열별로 쭉쭉쭉쭉 있기는 하나. 스폰서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파트너는 한 명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망하자는 거죠, 그거는. 파트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러면은 그걸 사장님들이 스폰서한테 뭔가를 팍 쏠라고 생각을 탁 들어. 그러면 그 순간 그 생각을 딱 하셔야 돼. 야, 내가 한 방을 딱 쏘는 순간 나는 따발총을 맞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폰서한테 한 방을 빵 쏘면서 내 파트너한테는 그 따발총을 안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폰서 탓, 파트너 탓 하지 말고 내 탓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은 진행이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셔야 돼. 예. 파트너한테 내가 조금 손해보잖아요. 대부분. 스폰서님들이 파트너한테 손해보고 하잖아요. 예. 내가 100이라는 숫자만큼 소득이 되면 거기에서 60% 이상 내리죠. 밥도 사고 후원도 하고 제품 지원도 해드리고 하시죠, 다. 어?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부끄러워서 대답 못 하신 거죠? 응. 하세요, 다 그렇게. 다 누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제가 밥 사면 파트너 사람들이 어떻게 맨날 밥 얻어먹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매사, 오토 판매사 되지 않은 분, 특히 판매사 안 가신 분 밥은 안 얻어먹어요. 그 얘기해요. 정말이에요. 철칙이었어요, 제가 그게. 돈 지금 못 버시잖아. 그죠? 제가 조금 더 벌잖아요. 그래서 밥을 어,
어떻게 보면은 밥보시가 제일 좋은 보시라는 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들은 게 있어서 그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하려고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거 사드리고 그러지도 못해요. 5천 원짜리 먹으면 같이 5천 원짜리 저도 먹고요. 6천 원짜리 먹으면 6천 원짜리 먹고요. 그런 형태로 많고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함께 한다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파트너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대로 복제돼요. 그러면 내 파트너 나면 밥 한 끼라도 그냥 못 사 먹여서 안달이에요. 저희 쪽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사장님들이 내 사업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분들 초대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거에 정말 초대에 목숨을 거시는 그런 상태가 되신다면 사업은 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됩니다. 예, 그건 저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를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대해 보시는 거예요. 초대했는데 초대가 되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업자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있다라는 얘기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초대해도 해도 안 나와. 예. 저처럼 6년씩 막 안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사업 처음에 진행할 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비자를 하다가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 또 한 가지. 거절을 무지무지 두려워하시더라고.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주 나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가 확률을 확 높여야지. 완벽하게 해서 가가지고 무조건 나는 회원 등록도 받고 제품 주문도 받고 초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어떻게 돼요? 백발백중 깨져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무지 서운해. 막 돌아오는 발길이 무겁고 막 눈물도 막 찔끔찔끔 나고 근데다가 스폰서한테 통화를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예. 근데 스폰서한테 전화했더니 괜찮다 그러고 나는 한 개도 안 괜찮은데. 그죠? 그런 경험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거절을 많이 받을 각오를 하시고 나간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속으로. 그래. 내가 한 번 전달하면 너 6년은 내가 너 쫓아간다.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저라고 거절 안 받았겠어요? 저도 정말 많은 거절 받았어요. 집에서부터 먼저 거절 받고 나갔죠. 네. 제가 판매사 가고 12월 달까지 제가 원하는 소득이 안 나오면 간두겠습니다라고 집에다가 공표를 했어요. 딸 둘하고 남편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하지만 참고 있었죠. 너 이제 12월 달까지만 돼봐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해버렸어요. 그리고요, 총장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200만 원 소리도 안 했는데요. 총장님이 12월 달까지 사장님이 생각하는 소득이 안 되면 내가 물어줄게. 그 얘기를 저한테 각서 써줄까? 나 각서 무지 많이 써줬는데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 없더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제가 그러면서 시작했거든요. 정말 그런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판매사 안 가신 분이라면 지금 근데 징검다리로 하나 또 세세마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그것이 또 목표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세미 세일즈가 목표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요. 그거에 근접하면은요. 그 뒤에 날짜가 많이 남았음에도 안 뛰어요. 저 그거 봤어요. 파트너들이 안 뛰더라고. 근데 목표가 처음부터 그냥 판매사, 나 유지 판매사, 아니면 나 도전 판매사, 이거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세세미를 무조건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는. 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고지는 250만 포인트가 고지라는 게, 이게 고지잖아요. 그죠? 이게 고지기 때문에 내가 150을 했다고 쉬나요? 안 쉬어요. 죽자 사자 발걸음에서 악착같이 해서 250을 만들죠. 예.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정말 많은 분들 각종 장소에 초대하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되고요. 그 부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보니까 제가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봤더니 대단한 총장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도요. 많이 안 앉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예. 근데 나중에 되니까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신데, 시간표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리지 마시고 내가 초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요일 날 오시라 그러면 어때요? 일요일 날. 가족들하고 쉬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언제 오냐고요? 언제 사업을 하냐고요? 언제. 그죠?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 저녁이라는 그 타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간으로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사장님들이 부업으로 진행하시면 평일에 낮에는 초대 못해요. 일을 해서. 그런데 일요일은 평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쉬어야 돼요. 이런 분 있죠. 그러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땡기세요. 그냥 이 자리로. 그렇게 해놓으시면 아마 사업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이 강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어쨌든 땡겨져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그날 저녁에 가시면서 또 일요일 날 초대를 또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이게 반복이 되면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이렇게 하면 한 5번 정도 들으면 어때요? 아,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예.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자리에 초대 자체가 안 되시죠. 어떤 분은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혀놨더니, 거기서 본인이 뚜껑이 빵 열렸는데도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본인이 진상 떨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엄청 진상 떨죠, 그죠? 부정적인 얘기 엄청 하고. 그런데, 예,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은 아니네? 그 마음이라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요만큼 1%라도 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다음에 재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형태로 멤버십을 늘려서 멤버십 없이 이 사업은 절대 되는 일 아니거든요. 예. 직급도 사실은 멤버십이 있어야지 갈 수가 있잖아요. 혼자의 힘으로 가는 분과 멤버십이 함께 뛰는 분과 막 협력해가지고 가는 분은 이게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판매사 도전하시고 도전했다면 그 다음에 쉬지 마시고 예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유지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랬을 때 내가 처음에 전달했던 누군가는 그때 딸려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번을 다 연속으로 유지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세 번째 그 둘째 달에 9월 달에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 10월 초에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일의 성격이 틀려지죠. 제 소비자 막 뛰어다니면서 할 시간보다는 이 파트너의 소비자 아니면 이분의 가능성 있는 사업자를 쫓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소비자 전달 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파트너의 파트너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뎁스 하는데 신경 쓰면서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고지고 다니면서 소비 전달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시면 제 얘기대로 초대에 목숨 거시고 또 만나서 땡기는 일을 죽자 사자, 죽고 살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신다면 분명히 저는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애텀이라는 걸 확신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번 그리고 딱 진짜 결단을 하셨다면 그 결단한 것을 흐지부지 내가 꼬리를 흘리지 마시고 결단한 이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결과는 반드시 있다. 예, 내가 죽고 살고 했는데 결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은. 그러니까 회장님이 죽고 살고 하라고 하잖아요. 어영부영 하실 것 같으면은 그냥 소비자만 하시라고 전번에 세미나 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생각 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를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9월 달 지금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고요. 만약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분, 아니면 유지 도전을 하고 있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날짜 너무 많이 남았죠? 오늘이 27일이죠. 27일, 28일, 29일, 30일. 4일이나 남았어요. 그죠? 4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는 일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